예, 내정자님. 예. 아까 말씀하셨을 때 평소 때 의원으로서 소신, 다음에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어떤 이익, 이거하고 관계없이 이제 장관이 되시면은 정부의 인원으로서 그 입장을 견지하고 해나갈 것이다. 만약에 충돌이 된다면 소신을 지킬 것인지 거취를 결정할 것인지 고민하겠다 말씀하셨죠? 예. 예, 그러면은 아마 장관이 되시면 이제 정부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입장을 반드시 관철, 그러니까 거취를 결정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 작년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 야당의 표현대로 한다면 입법전쟁, 저희로서는 이제 입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야당과 충돌이 있었는데 정말로 여기가 그 가장 치열했던 그야말로 포연이 자욱했던 곳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정무위원회? 예. 예. 우리 여기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아마 각자의 자기들 논리를 내세우셔서 가지고 그 아마 이분들께서는 분명히 사실로 믿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년 거기에서 뭐 이 정부 그다음에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법안에 반대하였고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도 본인들 스스로가 사실이라고 믿고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뭐 격렬하게 대치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제 둘 다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이제 조정하는 게 아마 우리 아까 그 내정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인의 역할이라고 하셨죠. 예. 네, 이제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특임장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관련 부처가 결심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관련 부처의 이해를 이제 조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뭐 원래 국무총리나 뭐 총리실장, 뭐 정무수석, 그다음에 뭐 요새 이제 얘기가 나오는 정책실장이 따로 떨어져 나왔으니까 대통령 실장도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사실 정무장관은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이제 하는 일일 텐데요. 관련 부처가 결심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펼치고 관철하는 게 이제 특임장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이랬을 때 이제 매우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적했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 꼭 묻고 싶습니다. 이제 세종시가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이제 폭탄이 터질 겁니다. 우리 뭐 박상돈 의원께서도 김동철 의원께서도 여러 차례 얘기하셨는데요. 이 세종시라는 거는 단순히 세종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곤방 내정자께서 말씀하신 국토 균형 개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이제 터져 나왔을 때 그 사전의 일을 봉쇄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의 뜻이 어디인지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관철해내는데 뭐 앞장서도 대통령의 뜻을 관철해내는데 이제 몸을 던지실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새로 총리 내정자로 지명된 정운찬 내정자께서 그 점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앞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정부의 입장 일부라도 저는 나올 걸로 그렇게 봅니다. 저 자신은 내각에 들어가면 공약, 법안 통과 여부, 그 다음에 정부가 구상하는 자족도시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제 나름대로 방향을 정하되 하여튼 대통령께서 공약을 여러 차례 하신 것이라는 점은 의원님께서 누차례 지적이 있었지만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저는 이런 일들을 국무총리가 전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 처리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내정자로서는 질문을 받았으니까 답변을 하셨을 텐데 이것을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라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바로 이런 세종시 같은 문제가 정말 거의 전적으로 특임장관의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 특히 사회 갈등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이 국회의 갈등이 뭐 첨예하고요. 우리 한나라당 내에서도 첨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우리 특임장관께서 정말로 이 대통령의 뜻을 잘 파악하셔서 이 관철을 시켜내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박성돈 의원이나 다른 이제 의원들하고 생각은 다릅니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다른데 이것을 지금 조정해내고 중재하라는 게 이제 특임장관의 역할이니까요. 하여튼 그 세종시 관련해서 저는 특임장관님의 중대한 역할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아주 원론적인 문제인데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이제 총리까지 포함해서 저쪽 우리 야당에서는 사실 듣기 민망한 말로 지금 아까 우리 여러 차례 나왔지만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지금 내정자께서는 위장 전입 문제는 뭐 없었지만 다행스럽게 의견을 밝혀주실 수 있을라나요?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직자가 소위 고위공직자가 되는데 위장 전입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그러니까 자신의 거취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라나요? 예, 위장 전입이 이 주민등록법 위반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위반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전입한 경우,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전입한 경우,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경중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또 법상으로 처벌을 하고 있고 1년에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예전에 그런 점에 대한 단속이라 할까 위반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약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있었던데 그때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달리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위장 전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비난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니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지난 10년 우리가 이제 야당 생활을 할 때 우리 한나라당 선배님들께서 국무총리 내정자를 낙마시킬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계속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특임장관한테 이런 걸 묻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0년 세월 한나라당이 했던 거에 대해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평가라고 할까요? 무언가 지금 매듭은 한번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좀 평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17대 때 20차례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문을 받으면서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정립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도면 공직 적격자다 아니다. 이런 기준을 차차 정해 가야만 논란의 소지가 줄어들 것 같고 또 앞으로 공직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철저히 법을 지킬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회라든지 혹은 언론을 중심으로 위반의 정도에 대한 공직 적격 부적격 여부에 대한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저는 적절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